사람들은 어떤 것도 실력이 늘 때까지 진득이 붙들고 있지 못하고 한탄한다. 그렇게 자기 재능을 허비한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다르다. 재능은 분명히 있다. 잠재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가 무색할 만큼 지속적으로 실력을 쌓지 않는다. 조금 해보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린다. 그리곤 부러워한다. 그릿을 가지고 실력을 쌓은 상위 0.1%도 사실은 자신보다 잠재력이 더 작았던 사람인데 말이다. 그리곤 핑계를 대곤 한다. 쟤는 재능이 있어서 저래라고.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난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여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관심사를 파헤쳐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라도 참고하는 이유가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실험해보라. 시도해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분명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관심사를 발견한 다음에는 발전시켜야 한다. 흥미를 자극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흥미를 자극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관심이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들이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서 관심사를 계속 파헤쳐라. 그리고 나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라. 격려해주는 멘토에게 다가가라. 시간이 가면서 당신은 더욱 능동적이고 정보가 많은 학습자가 될 것이다. 수년에 걸쳐 당신의 지식과 전문성은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자신감과 더 알고 싶은 호기심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열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관심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라. 뇌는 새로움을 갈구하기 때문에 다른 일로 옮겨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며, 그것이 가장 타당한 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몇 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해보고 싶다면 오로지 많이 알아볼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즐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방법,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법.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그릿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관심이 무엇이든 얼마나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탈진할 정도의 구먹구구식 연습이 아닌 심사숙고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루 최대 몇 시간만 양질의 훈련을 하는 것. 연습을 습관화해야 한다. 우선 가장 편안하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습해야 한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일과로 만드는 것이 뜻밖의 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일과표대로 움직인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시작했던 일을 점차 자동으로 하게 된다. 영유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거듭 시도하지만 창피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수치심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부러 실수한 다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친다. 이런 블록이 5개가 쌓여있는 줄 알았네? 다시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블록이 6개네? 그랬구나. 블록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써야겠구나. 세 번째 방법, 목적의식을 기르는 3가지 방법.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따라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다. 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시켜 대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저는 유전학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 직업이라면 식량을 증산해서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목적에 대한 성찰은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시간을 배로 증가시켰다. 또한 워크숍에서 직원들은 일과에 변화를 줄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의미있고 즐거운 업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각자의 지도를 만들었다.
해당 직원들은 이후 훨씬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빌 데이먼은 확실한 롤모델을 찾으라고 권한다. 네 번째 방법,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법.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한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진다.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더 커진다. 계획은 뇌의 적응력이 대단히 강하다고 설명한다. 근육을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완전히 익히려고 애쓰는 동안 뇌 자체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사실 일생 어느 시기에도 뇌가 완전히 고정 상태인 때는 없다. 새로운 뉴런끼리 연결되고 기존의 뉴런 간 연결이 강화될 가능성은 평생 존재한다. 두 번째 제안은 낙관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라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 훈련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이 훈련을 받은 아동은 비관적인 성향이 감소했으며 향후 2년 동안 우울증 증상도 덜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은 수학을 하려면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능력은 사실 개발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줄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한다. 7주간의 지옥 훈련을 견디는 사람들의 특성은 그릿이었다. 끈기 있게 자신의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 큰 야망을 품은 채 자신의 실력에 아직 부족하다며 계속 연습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졸업할 수 있었다. 연습의 과정이 지루하고 좌절스러워도 열정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 있다. 군인뿐 아니라 영업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그릿이 마지막 성공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지표였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것저것 해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해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은 일생 동안 모든 열정을 지속적으로 부어도 아깝지 않을 대상을